나도 어릴 때 운동 배울 걸 하면서 가볍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네, 네, 안녕하세요. 영훈TV의 영훈입니다. 우선 저는 현역 스쿼시 선수로 활동 중이고 인천광역시 체육회 소속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자영업으로 가게를 한다거나 쇼핑몰을 한다거나 아직 학생이거나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다양한 직업들이 있죠.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인천광역시 체육회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참가를 함으로써 저의 연봉이 측정이 되는데요. 계약 기간 동안 전국체전 시합을 참가해서 체육회에서 원하는 제가 목표했던 성적을 내야 되고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계약을 해요. 많게는 3년 정도 하는데 이렇게 10년을 계약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운동선수라는 직업은 실질적으로 몸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의 실력이나 기량이 급격하게 저하가 될 수가 있고 급격하게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 연봉을 3천만 원으로 측정을 했는데 제가 1년, 2년 사이에 기량이 급증을 해서 다른 시도지부나 다른 체육회에서 연봉 2배로 줄게. 우리 시도지부 와서 뛸래? 했는데 제가 이미 10년 계약을 해버리게 되면은 갈 수도 없고 3천만 원으로 10년을 보내야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는 갑자기 부상을 당한다거나 경기력이 급격히 하락이 될 경우에 체육회에서 3천만 원을 주고 10년 동안 이 선수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체육회에서 지금 2년 계약을 하고 다시 2년을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내후년에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제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제 기량을 유지하면서 향상을 시키면 더욱 좋고요. 운동선수라는 직업이 계속 경쟁 속에서 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남들은 직장인에 비해 운동선수가 연봉도 높고 더욱더 순탄하다고 볼지언정 언제 나락으로 빠질지 모르는 언제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어릴 때 운동 배울 걸 하면서 가볍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네, 이게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급여에 만족을 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월급을 보면은 사원들 같은 경우는 2,800만 원, 부임으로 가면은 3,100만 원, 대리는 3,500만 원, 과장급은 4,300만 원, 차장급은 5,100만 원, 부장급은 5,700만 원. 제 나이 같은 경우는 28살인데 20대 후반 남자 평균 연봉 같은 경우는 2,948만 원, 여자는 2,812만 원. 20대 후반에 받을 수 있는 평균 연봉치고는 운동선수들이 중상위권만 잘 유지한다면 좀 더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2배, 3배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고요. 비인기 종목이지만도 네, 가능한 부분이고 비인기 종목이라 뭔지도 모르는데 스쿼시로 돈을 벌 수 있냐고 생각하시는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벌 수 있습니다. 조금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스쿼시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스쿼시에 대한 선수들의 좀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점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아까는 이제 평균 연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 시원하게 얼마인지 제 연봉이 얼마인지 다른 선수들은 얼마를 받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시원하고 좋겠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감히 다른 분들의 연봉을 막 노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인천체육회에서 연봉을 받는다고 계약을 하고 연봉을 받는다고 했는데 세금은 3.3% 정도 떼고 시도지부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겠지만 계약금으로 3.3% 세금을 뗀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 그 연봉들로 그 월마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체육회마다 워낙 계약 조건이 달라서 케바케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월급을 받는 체육회도 있고 1월부터 10월까지 받는 그런 계약 조건도 있습니다.
뭐 직장인분들은 보너스도 받고 하시잖아요. 운동선수들도 입상을 하게 되면은 포상금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체육회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른데 뭐 1등을 하면은 뭐 얼마 주겠다, 2등을 하면 얼마 주겠다라고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조건으로 붙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없는 곳도 있고요. 자, 우리나라 이제 뭐 30대 평균 남자 연봉은 뭐 3,660만 원, 여자는 3,274만 원. 스쿼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스쿼시 선수 평균 수명이 제가 봤을 때는 30 중반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세계 선수들도 보면은 30대 중후반까지도 그래도 전성기에 있던 선수들이 유지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30대 초중반 선수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 생명이 생각보다 길고 뭐 짧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종목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괜찮은 높은 편이고, 전형적으로 FM으로 가는 걸로 보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죠. 그럼 20살이 되게 되는데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연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학생은 학교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를 갈 건지 체육회 실업팀에 갈 건지에 대해서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부모님도 원하시고 저도 원했기 때문에 대학교에 선택을 해서, 저처럼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은 4년 동안 학교에 다녀야 되죠.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복무를 해야 하는데, 졸업을 하게 되면은 제 나이가 26살이 되었어요. 26살이 되면은 연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첫 1년차 실업팀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대한스쿼시연맹 규정이 3,500만 원 이상으로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연봉 상한제가 이제 생겨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제 2년차가 되면 그때부터는 무궁무진하게 연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쿼시 같은 경우는 남자 3명, 여자 3명 일반부 선수를 영입을 할 수가 있고 시도지부에서 뽑을 수도 있는데, 1번 선수가 제일 연봉이 높고 그 다음 2번 선수 뭐 이렇게 뭐 선수들을 영입해서 금액을 측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1년 동안 대한스쿼시연맹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에서 우리의 기량을 보여줘야만 다른 시도지부 연맹 관계자분들께도 인지도를 올리면서 제 연봉을 측정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죠. 대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바로 실업팀으로 가게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제 나이 또래 같은 친구 중에 유승용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20살 때 대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바로 부산시 체육회에 계약을 하고, 저는 이제 한국체육대학교에 진학을 한 이제 두 가지의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요즘 또 되게 핫한 스타죠. 라이징 스타 이민우 선수. 이민우 선수도 20살이 됐을 때 대학교에 진학은 잠시 미뤄두고 충북체육회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일반부에서 멋진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살 라이징 스타인데 저번에 전주 대회에서 1등을, 개인전 1등을 한 어마무시한 선수죠. 근데 그의 친구인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결승전에서 만났던 박승민 선수는 저랑 같은 길로 이제 한국체육대학교에 입학한 그런 식으로 이제 진로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 평균 연봉에 비해 2배가 될 수도 있고요, 3배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나락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거. 비인기 종목 선수도 돈을 많이 버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야든 그 상위권에 있다면은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따라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직업이라고 해서 돈을 월등히 잘 벌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스쿼시 선수를 꿈꾸는 주니어 선수들이나 스쿼시를 전문적으로 시작하고 싶거나 전문적으로 나의 자녀를 시작하고 싶으신 뭐 이제 부모님들께도 이 영상이 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향이 될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조심스러운데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선수들도 그만큼 많다는 거. 오늘 뭐 영상은 깔끔하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래도 최대한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